송영주 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주간 꿀의 시간입니다. 그래. 네. 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 A매치 주간 때 저희가 또 한번 쉬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사실 이번 주도 쉬고 싶습니다. 왜? 네. 반등했잖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의 0대1 패배가 아파. 10년 만에 리그에서의 패배. 네. 아팠죠. 그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준 바르셀로나였는데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패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많죠. 네, 부상 선수가 많이 나왔죠. 특히 피케 같은 경우에는 뭐 4개월에서 10개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정도로 그렇죠. 장기 부상에 지금 빠진 상태고요. 올 시즌은 아마 좀 복귀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요. 그 수술한다면은 복귀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네. 자, 그리고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경우에도 부상을 당해서 약 한 달 정도 그리고 최대 2개월 정도 네네.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는 수비 라인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죠. 사실 자원이 움티티 없어, 자원이. 없는 존재라고 움티티 얘기했지 계속 않습니까? 얘기할 거야? 없는 존재라면서 계속 얘기할 거냐고.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라오 같은 경우에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는 네. 상태죠. 그리고 피케가 빠짐으로 인해서 센터백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졌고요.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세르지 로베르토까지 빠지면서 오른쪽에는 데스트를 믿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알레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예, 물론 이제 10년 동안 이겨왔던 게, 패하지 않았던 게 있긴 했지만은 또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했고, 더군다나 A매치치로 돌아온 바르셀로나는 항상 좀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경기도 예상대로 좀 흘러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특히 이제 메시가 많이 지쳐 보였고 메시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내에서도 메시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나서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G조 4차전을 펼쳤습니다. 네. 디나모 키예프 원정 경기를 간 바르셀로나인데 여기서 쿠만 감독이 결단을 내리면서 메시하고 프랭키 도용에게 휴식을 줬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데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짤 생각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수비 쪽 센터백으로 민게사가 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부스케츠도 부상이기 때문에 알레냐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브레이스 웨이트 그리고 쿠티뉴가 돌아왔기 때문에 쿠티뉴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전반전은 소위 얘기해서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영향가가 떨어질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의 빈자리가 여전히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후반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우, 재밌던데? 네, 후반전에 잘하더라고요. 네, 잘하더라고요. 일단은 오른쪽에 데스트 끊임없이 뛰면서 공격의 활로를 개척할 뿐만이 아니라 수비 쪽에서도 제 역할을 하는 모습 보면서 감동받았잖아. 데스티니. 좀 자주 민다? 나 좋아. 데스티니. 네. 그 가운데 이제 중앙 쪽에서 연계 플레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선수들이 볼 터치를 제대로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에 터치를 패스하는 게 아니라 볼을 잡고 동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패스하는. 그러다 보니까 두세 번의 터치 이후에 패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거의 원터치로 이루어지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고 또 후반전에는 전반전에 묶여 있었던 브레이스 웨이트가 폭넓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과 왼쪽을 오고 가면서 연동하는 페드리 쿠티뉴의 활약 그리고 오른쪽에 데스트의 활약 그리고 트링캉의 어떻게 본다면 왼발 중거리 슈팅들 그리고 브레이스 웨이트의 움직임 그러면서 4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4골 데스트가 바르셀로나에서 데뷔골. 네, 데뷔골.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저는 이 경기를 좀 긍정적으로 본 게 이 경기에서 뭔가 바르셀로나가 얻어가는 것이 많고 올 시즌에는 그럼 메시가 사실 경기 뛰는 욕심 굉장히 많잖아요. 본인이 이제 클럽에 대한 애착도 있고 본인의 커리어, 본인이 경기에 대한 그런 강한 욕심 같은 것들이 더해져서 항상 모든 경기 뛰려고 하는데 쿠만 감독이 좀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물론 이제 이게 항상 메시를 얘기할 때 찬반 양론으로 나온 얘기지만은 이 메시가 없으니까 확실히 좀 전부 다
경기에 관여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기동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수비력이라든가 그런 것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메시가 없으니까 우리가 더 한 발 더 뛰고 더 집중해서 경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게 좀 보였고 선수들이 이전 경기하고는 좀 더 다른 어떻게 보면 좀 폭넓은 영역 그렇게 활동 영역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다채롭고 만들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인데 특히 데스트가 나온 장면에서 데스트가 이 선수가 원래 아약스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고 결국은 쇄도해서 골까지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쿠만이 기대하던 새로운 바르셀로나가 기대하던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었어요. 네. 거기다 이제 민게사 선수가 수비 쪽에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네. 렁글레가 오히려 한 3차례 정도 실수를 범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풀팩트라고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데스트는 많이 뛰면서 수비 시에 빠르게 돌아왔는데 주니어로 피르포는 수비 쪽에서는 위치 잡는 게 문제다 보니까 렁글레가 거기까지 커버를 하다 보니 실수가 좀 나오는 상황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긴 하더라도 렁글레하고 민게사하고 경력을 비교하면 렁글레가 당연히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민게사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서도 그렇지만 브레이스웨이트의 첫 골,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두 번째 골도 헤더로서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스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PK로 골을 또 넣으면서 멀티골을 넣었고 브레이스웨이트도 최전방에서 뛰는 것이 낯설 수가 있어요. 대표팀에서도 측면에서 뛰고 그동안 측면에서 계속 뛰어왔거든요. 근데 최전방에서 뛰면서 골을 넣었다면 그러면은 자신감이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종료 직전에 교체 투입된 또 그리즈만이 골을 넣으면서 4대0 그리고 그리즈만이 오랜만에 또 댄스 타임을 갖지 않았습니까? 아주 보기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패배한 것에서 벗어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민게사가 데뷔한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것도 향후에 또 바르셀로나에 미치는 영향으로 너무 확대해서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런 네덜란드 감독들이 유스 출신 선수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요. 민게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프랭키 데용 같은 선수를 데려가서 내릴 수도 있었지만은 과감하게 제어하고 이런 선수를 데려가서 선발로 기용했다는 게 생각보다 유스 출신 선수들이 이제 이전 시즌들보다는 많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니 거기다가 그 민게사 같은 경우에는 B팀에서도 벤치에 앉는 시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용돼서 제 역할을 해주면 당연히 탄력을 받죠. 그렇죠. 바르셀로나 팬들은 라마시아 출신들이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반기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호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 민게사가 바르셀로나의 라모스인 줄 알았어. 머리를 딱 묶은 게. 그리고 민게사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바르셀로나 성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르셀로나 출신 선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팀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좀 팬들도 이 선수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 같아서 이 성공적인 데뷔전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한 경기만으로 민게사 우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여기 구멍이 났기 때문에 뭐라도 메워야 되는데 그렇지. 그걸로 잘 메워졌어. 너무 잘 맞게 된 거예요. 여기 딱 맞는 마개가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갑자기 또 주말에 여기서 완전 큰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시작이 좋고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이런 데뷔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데 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가 주간꾸레를 할 때에는 주말 경기를 기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간꿀에 오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의 욕만 할 것 같아요. 다음 방송에 넣어야 될 디나모 키예프 경기를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얘기할 거리가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서 바르셀로나는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패배에서 벗어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죠. 그리고 그리즈만이 그동안 춤을 못 추고 있었는데 드디어 좀 췄다. 춤을 췄죠. 아직까지는 탄력받지는 않았어. 좀 소극적이었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수비 쪽에 부상이 너무나 많은데 민게사 선수가 나온 대로 해줬다. 얻어갈 게 많았어. 이게 알레티전에서 잃은 게 많다라고 하면은 디나모전에서는 참 얻은 게 많았어요. 여기다가 부스케츠 부상일 때 알레냐가 할 수 있구나. 좀 되네. 그리고 리키푸츠도 활용할 수 있구나. 이게 또 한번 나오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석 5조, 6조 이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얻은 게 많은 경기였습니다. 여기서 스무스하게 다음 주 일정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오사수나와의 홈 경기고요. 그 다음에는 페렌치바로시와의 원정 경기. 네. 이거 괜찮은데? 괜찮죠. 페렌치바로시 원정 경기는 이미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했기 때문에 더욱더 벤치 명단을 가동할 그렇죠. 수가 있어요. 네, 그 경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선수들 다 선발로 뛰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오사수나전에서는 메시 쉬고 나왔으니까 이제 메시가 보여줘야지. 그렇지. 이제 어린애들이 이렇게 잘했는데 또 여기서 메시가 못하면은 체면이 안 선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메시 입장에서도 아마도 이 디나모 키예프전 4대0 승리가 자극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은 마라도나의 네. 이 안 좋은 사망 소식 때문에 메시가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라도나 하면은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나폴리를 생각을 하는데 라리가에서도 뛰었었죠. 특히 이제 보카 주니어스에서 바르셀로나로 네. 이적을 하면서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바르셀로나에서의 활약도 눈부셨지만은 빌바오하고 충돌 때문에 부상도 당하고 징계도 받았었던 그런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세비야에서도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마라도나가 60세의 나이로 예상치 못한 순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점 상가 공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꿀에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자화자찬한다고? 네, 마라도나 얘기까지 쓱 하면서. 그렇지. 이거 예정이 없던 건데 사실 네. 쓱 집어넣었어. 네, 갑자기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확실히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Q&A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강하게 들어오시네요. 네. 홀란드 영입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찬성이신가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 찬성이지. 이게 바르샤에 잘 맞는 선수인가요? 까지 물어보셨는데 홀란드 정도 선수면은 잘 맞고 말 걸 따질 게 없어요. 네. 예. 기본적으로 한 시즌에 20골 이상 넣어주는 스트라이커인데 그것도 어린 선수인데 그러면은 바르셀로나의 전술에 적응을 한다면은 이거는 완벽하지. 그리고 물론 이제 그리즈만이나 덴벨레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좀 불안감을 표출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홀란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대단해요 지금. 그리고 홀란드는 그리즈만하고 덴벨레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루이스 수아레스라든가 네. 다른 공격수, 그렇죠. 최전방 스트라이커하고 네, 비교를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홀란드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이잖아요. 바르셀로나 스타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격에서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홀란드가 바르셀로나 최전방을 책임진다고 한번 상상했을 때에는 야. 적어도 15골 이상은 넣어주거든요. 15골이 뭐야? 그건 너무 폄하하는 것 같다. 여하튼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그 점을 고려했을 그러니까 때는 그만큼 지금 대단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공격수라고 보고 이 선수를 그냥 유망하다라고 표현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제는. 데려와. 지금 빨리. 이 순간 그 자체가 세계 정상급 공격수로 손색이 없는 그런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바르셀로나가 영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영입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돼. 이제 안 맨날 해도 돼. 에피소드가 네. 많이 나오는데 그럴 거면 메시도 아약스에서 뛰었어. 그런 루머는 참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네. 홀란드 오면 최고지. 네, 최고죠.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 항상 꾸준하게 나와요. 미지의 선수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영입을 했는데 그동안 A팀에서는 활용을 안 했으니까 네. 아니 뭐야 대체. 얘 뭐 하는 선수지? 뭔데 아니, 이렇게 아끼는 거야? 거기다가 수비형 미드필더면 우리한테 필요한 포지션인데 왜 안 쓰는 거야?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디나모 키예프전에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도 교체 출전했습니다. 나타났다 드디어. 네. 그리고 왜 안 쓰는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한 방에 먹인다고? 그렇습니다. 네. 얘가 좀 희망이가 없어 보여. 그리고 패스의 윤활유 역할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1차 전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 안 보인다? 네. 그런데 아직 그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도 어린 선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브라질 청소년 대표팀에서 뛰었으니까 17세 이하 대표팀,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꾸준히 차출되는 걸 봐서는 충분히 테크닉적으로도 갖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본인의 강점이 있는데 그걸 아직 보여주기에는 이 선수가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많고 그리고 시간도 아직은 부족했다. 네. 좀 더
긴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라리가의 모습을 드러낸다면은 라리가에 처음으로 등장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바이아돌리드에 임대돼서 뛰었었거든요. 네. 그때 3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어요. 세 경기에서 뭘 본 걸까? 그래서 3경기도 네, 확실하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야 아니면 브라질에서의 활약을 보고 데려온 건가? 진짜 좀 궁금해요. 네. 이제 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니까 네. 아마 챔피언스리그 남은 2경기 16강 진출한 이후니까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주간꿀에는 라이브로 가자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라이브로 가면 좋긴 한데 저희가 주간꾸레로 그나마 조회수를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네, 어쩔 수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은 언젠간 또 전화를 네.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죠. 네, 그 다음에 형님 덴벨레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 데리고 가야 좋은 것 같습니다. 덴벨레 팔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덴벨레의 계약 기간을 생각했을 때는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수가 너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덴벨레의 활약이 쏠쏠해 지금은. 그러니까 번뜩이면서 골까지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도 야닉 카라스코 제치면서 크로스 올리거나 이런 장면을 봤을 때 덴벨레는 그나마 좀 남겨둬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자주 속으면 사람들이 호구로 봐요. 이게 매년 속는 거지. 네. 이거 올해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부상 땅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덴벨레를 활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덴벨레가 굉장히 필요한 카드고 바르셀로나에는 없는 유형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질문은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디나모 키예프전 간략하게 조금만 더 여기에 뭐 조미료를 치자면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굉장히 좋았고 에너지 레벨이 높았어. 이게 어떻게 보면 쿠만 감독이 좀 약간 그리는 맞아요. 쿠만 감독이 네덜란드에서 보여주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상대가 디나모 키예프고 디나모 키예프가 이번에 그 이슈로 자가격리된 선수들도 많고 참 주전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평가하긴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좀 그리는 그림이 어떤 건가 라는 거를 조금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라는 측면에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바르셀로나가 디나모 키예프전을 통해서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쭉쭉쭉 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간꿀에 하면서 라리가에서. 2연승 한 적 있나요? 주간꿀에 하면서? 리그에서는 없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요번에 좀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사수나전부터 시작을 해서 네. 리그에서 연승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은 주간꿀에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야, 주간꿀에 이제까지 있었던 거 다 없어. 다 내려. 지금부터 올릴 거야. 지켜본다.